정말 나오셨네요. 네. 와. 아니 어제 잠은 좀 주무시고 예, 푹 나오신 거예요? 잤습니다. 예. 사실은 뭐 저도 이 방송에 꼭 출연하고 싶었죠. 네. 대한민국 최고의 MC, 최고의 패널, 최고의 감사합니다. 방청객, 최고의 시청자를 보유하고 있는 아침마당. 사실은 출연하고 싶었는데 제가 인터넷 페인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주침 야활, 낮에는 자고 주무시고. 밤에는 활동하고, 예. 또 면식 수행, 라면만 먹고 살고 이러는 인터넷 페인 2대 생활 지침을 늘 고수해 왔는데 몸소 실천하셨는데. 예. 그래서 못 나왔었습니다, 사실은. 섭외가 들어와도 늘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투병 덕분에 생활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침마당에 한번 나가야 되겠다. 아유, 정말 이렇게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정말 그 몸은 괜찮아지신 근데 거예요? 안색이 정말 좋으신데요? 뭐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아니 머리에서 힘이 나오시는 분이라고 난 생각까지 네. 했는데. 원래 이혜 선생님 하면 이제 긴 머리 묶으시고 네. 완전 젊어지셨어요 오히려. 휘날리시며 다니시는. 제가 어쨌든 자진해서 수술 받기 전에 수술팀 좀 번거로우실 것 같아서 자진해서 깎았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지금 인물이 훨씬 좋으세요. 그러게요. 근데 보통 항암 치료를 받으면 좀 여러 가지 증상 중에 하나가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라고 하던데 선생님 경우는 어떠셨어요? 예, 저는 뭐 안 빠졌죠. 저 치료 담당하신 박사님들도 좀 의아해하셨어요. 원체 저는 머리의 건강이 다 집결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가 봅니다. 근데 정말 지금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뵙기 참 좋잖아요. 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부축 없이는 못 걸으셨다고. 예, 아이고. 3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혼자서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자리에서. 그리고 화장실 갈 때도 벽을 짚고 화장실 다녔고 검진을 받을 때도 휠체어를 타고 다녔습니다. 이제 3개월 동안 운동 열심히 하고 열심히 먹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암 환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살 길은 걷는 길과 먹는 길밖에 없다. 열심히 걷고 열심히 드시고. 그렇습니다. 예. 아유,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 최근에 검진 받으셨어요? 예. 최근 검진 결과는 어떤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 박사님께서 굉장히 긴장하셔서 저를 담당하셨던 박사님이 최대자 로자 최대로 박사님이셨는데 제대로 만나셨군요, 최대로 박사님을. 담당하셨을 때 늘 긴장하셨어요. 그랬는데 처음으로 웃으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걸어 들어오시네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제 드시고 싶은 거 마음대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대에 차서 술은요. 그리고 여쭤봤습니다. 술은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특히 궁금했던 점이 간이 건강에 어떤가 궁금했어요. 술 하도 많이 마셨기 때문에 그래서 간이 괜찮은가 여쭤봤더니 글쎄 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는 상당히 불안정하고 들쭉날쭉해서 데이터가 걱정을 했었는데 간도 정상이랍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다른 환자 건지도 다른 환자 데이터인지도 모르니까. 아니 평상시에 술을 얼마나 많이 드셨기에. 그건 이상우 씨 뭐 걱정을. 전 국민이 잘 알지 않습니까? 술 마실 줄 아는 남자들이 네. 제일 같이 한 잔 해보고 싶은 분이 바로 이혜수 선생님이신데 저도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못 하겠네요 그러면.
보통 주량을 따질 때 뭐 몇 병 마십니다 했을 때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면서요? 예, 저는 뭐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무박 3일입니다. 그 잠을 안 자고 3일 동안을 겉들이 마실 수 있었죠. 우와. 그러니 선생님 이제사 하는 얘기지만 아이고. 선생님의 위와 간을 비롯한 온갖 장기들이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 좀 재정비가 되신 거네요. 위를 통째로 잘라냈습니다. 그러니까 통째로 다 잘라냈으니까 이제야말로 제가 무의자연으로 돌아갔어요. 위가 없는 무의자연. 아니 선생님 이 상황을 어떻게 웃으면서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위가 없는데? 그 위가 없어도 참 그 인체는 신비합니다. 그 식도하고 소장을 연결해서 소장이 위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모양도 나중에 위 같아진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자주 이제 먹으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실은 위가 없어도 배고픔은 느껴지거든요. 예, 근데 많이는 먹으면은 역시 이제 거북하고 부작용이 일어나죠. 아니 근데 선생님 몸이 어느 정도의 상황이셨는데 그걸 모르고 계셨어요? 작년 이맘때였죠? 네. 그 화장실에 갔는데 등골이 갑자기 서늘해지면서 그 빈혈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별 보고 나와서 쓰러졌습니다. 쿵 하고. 그래서 이제 물화생들이 다급하게 와가지고 선생님 왜 그러세요? 그러고 막 사모님 부르고 이랬는데 병원에 가봤더니 출혈이 계속 위출혈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모르고 그냥 정상이고 대개 그 위출혈이 있으면은 위에서 출혈이 생기면은 대변이 새까맣습니다. 먹빛입니다. 그래서 저는 속을 너무 태우고 글을 써서 그렇게 변까지 새까맣게 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위쪽에 그러니까 위는 이제 아래쪽이고 만약 폐라든가 이런 쪽에 출혈이 있으면은 대변 색깔이 붉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래쪽이 탈이 나면은 검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상식을 못 가지고 그냥 뭐 속이 타서 그렇게 했거니 이렇게만 생각해요. 아니 속이 탄다고 변이 타게 시커멓게 나오는 그 초등학생들도 그건 아는데 아니 얼마나 이렇게 문학하시는 분 다워요. 이걸 그렇게 어쨌든 그래서 이제 딱 판정을 받으시고 선생님 정말 담대하게 행동하셨어요. 그 사실을 다 공표를 하시고 바로 수술 받겠다 결정하시고 보통 여러 단계를 거친다고 하던데요. 예, 보통 이제 암 환자들이 암 확진을 받게 되면은 제일 먼저 첫 단계가 부정한답니다. 아닐 것이다. 병원 측에서 잘못 진단했을 것이다. 그럴 리가 없다. 이러고 이제 다른 병원들을 알아보고 많은 사람들한테 잠을 구하고 이러는 동안에 사실은 수술 시기를 놓친답니다. 이제 그 단계가 지나면은 원망의 단계로 들어간다요. 왜 하필이면 나인가? 신을 원망하고 가족들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우울증에 빠진답니다. 그 이제 나는 죽는 것인가? 이래서 굉장히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우울증에 빠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자포자기 상태로 들어가고 뭐 이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30분 만에 이걸 다 뛰어넘어 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뭐 제가 생각하기에 작가 생활 40년 됐는데 책을 40권 이상 썼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권 이상씩은 냈으니까
게으르게 산 것은 아니구나. 성실함 그 그러니까 자체죠, 선생님. 상당히 그 작가로서는 어쨌든 부지런하게 산 셈이고 또 제 출판사에서 진단할 때 제 고정 독자가 4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40만 명의 고정 독자에게 사랑을 받았으면은 작가로서는 뭐 더할 나위 없는 그야말로 행복감 속에서 산 셈이고 또 자식들도 다 성장했고 단지 좀 아내가 좀 미안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저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았는데 한 번도 행복하게 못 해줬다라는 생각 때문에 안타깝기는 했지만은 하나 정도는 다시 후생에 다시 태어나가지고 또 인연이 닿으면은 잘해드리면 되겠다 싶었고 어쨌든 그냥 가볍게 떠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떠날 생각을 했었습니다.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하셨던 거. 그렇다면은 뭐 수술을 해서 실패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수술 그냥 즉시 수술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까지 상정하는데 예. 불과 한 30여 분 정도의 인생을 쭉 그렇습니다. 정리하신 거군요. 그러니까 그 확진이 되면은 제일 먼저 병원 측에서 정신과 의사를 투입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동료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근데 의사분이 저보다 더 동료를 하셔서 당황하셔서 제가 치료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다른 분이 아니라 이회수 선생님이신데 이를 어쩌나 하는 그런 예. 아니 마음. 근데 선생님 참 대단하신 게 그 선생님 정도면 또 유명 대형 병원을 찾으실 법도 한데 그렇지 않으시고 예, 뭐 서울의 큰 병원에 연결을 시킨 측근 이제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왕이면은 좀 더 큰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적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강원도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의 문화도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액자 개인전을 제가 이제 화가 지망생이었는데 옛날에 그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액자 절대로 서울에서 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문화는 어쨌든 지방에 있는 예술인들이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했고 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은 상당히 발전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시설이나 기술이 충분합니다. 서울 못지 않습니다. 저를 이제 수술을 담당하셨던 교수님께서 유병윤 교수님이신데요. 딱 모시고 왔을 때 이분이 수술 담당하실 교수님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했을 때 딱 저는 뵙고 고수구나 이렇게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는 첫눈에 법이죠. 알아봤습니다. 예. 첫눈에 알아봤고 또 제 그 둘째 아들이 하도 염려가 되니까 아버지가 이제 걱정스러우니까 여쭤봤답니다. 대개 성공 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내가 하면 100%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어쨌든 수술 받겠습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뭐 암에 걸리는 분들도 주변에 많으니까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분이 있을까요? 더 좋은데, 뭐 더 큰데 갈 수 있는데 안 가려고 하는 분들은 저는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딱 중심을 잡아주신 거죠. 근데 실은 저도 제 주변에 지금 항암 투병 중인 친구가 있어서 네. 어제 잠깐 만났습니다만 그렇게 고통스럽다던데요. 그거는 사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옥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싸우는 거라고 그러거든요. 항암제하고 예. 근데 그 신기하게도 그 항암제라고 하는 약이 이제 물론 이제 일단은 주사를 맞고 항암제 주사를 맞고 그다음에 꾸준히 매일 약을 복용합니다. 그런데 이 항암제라는 약은
핑크빛이에요. 에로틱하죠. 그런데 먹고 나면, 그러니까 냄새 맡기는 전혀 냄새가 없어요. 먹으면은 전혀 아무 맛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미 무치인데 딱 먹고 나면은 보이는 것, 이름 붙여진 모든 것이 구토감을 유발합니다. 어머. 그러니까 음식은 상상만 하더라도 속이 메석거리고 거의 그 구토감은 고통 이상의 것이에요. 아니 그럼 드시지는 못하겠네요. 그렇죠. 아, 그래서 어떤 분은 병원 로고만 봐도 토해버립니다. 세상에. 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모든 게 구토감이 느껴지니까 그 중에서도 그나마 하나 정도는 먹을 만한 게 있더라.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청국장만 드셨다는 분도 계시고 선생님은 그런 건 없으셨어요? 그거 참 신기하지요. 하나 정도는 반드시 환자마다 먹히는 게 하나 정도는 있어요. 진짜 신기해요. 구토감이 안 일어나는 거죠. 와. 그러니까 그 항암제를 능가하는 음식이 한 사람당 하나씩은 있습니다. 신기하다. 그래서 사람은 살기 마련이라는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 저는 하도 젊었을 때 그 없이 살아서 그런지 유독 비싼 거. 그 제주도산 네. 애플망고가 맞았어요. 그 애플망고의 향은 항암제를 눌렀어요. 근데 그게 또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과일은 제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딱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며칠 동안 음식 못 먹습니다. 다른 음식. 근데 또 연이어서 하나가 생깁니다. 다른 과일이. 다행이네요. 그래서 그 애플망고 끝난 다음에 멜론이 또 먹혔어요. 그것도 또 비쌉니다. 근데 비싼 것만 정말 선생님 예. 문병 오는 사람들이 뭐 먹고 싶어 그러면은 비싸가지고 차마 말을 못했어요. 뭘 사와라라고. 예. 아니 그럼 체중이 많이 좀 주신 거죠? 네, 하루에 1kg씩 줍니다. 딱 위로 잘라내고 그날부로 1kg씩 줄어요. 그래서 전 지금 체중은 48kg입니다. 더 이상 줄지는 않으니까 병원 측에서는 그 현상 유지가 된 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워낙에도 그렇게 뭐 살이 찌지는 않으셨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수술 직전에 제가 수술하기 전에는 굉장히 이제 잘 먹고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건강을 좀 관리했었어요. 그래서 65kg까지 그 체중이 유지됐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암 수술하고 나서 결국 이 수술을 견디려고 그렇게 체중을 늘렸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나마 정말 예. 불행 중 다행으로. 예. 근데 선생님 이 과정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제대로 버티지도 못할 만한 상황인데 어떻게 SNS에 이 글을 올리시고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희망과 위로를 주셨어요. 네, 그 3차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 3차 때 갑자기 병원 측에서 저를 이제 검진해 보시고 약이 너무 강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느끼셔서 우선은 뭐 면역력도 턱없이 떨어져 버리고 백혈구 수치도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의 단위를 낮추겠습니다. 그리고 5일 정도 약을 투여하지 않겠습니다. 약을 쉬시고 또 다시 재검사 해보고 다시 이제 항암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를 좀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병원을 참 잘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만나셨다니까요. 예. 예. 그래가지고 다소 건강이 이제 좋아지면서 내가 지금
앓고만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한 집권은 암 환자가 하나씩 있다시피 하다는 소문이 있는데 어쨌건 간에 희망과 용기를 주자. 그래서 긍정적 사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절 보고 이제 문화생들이 거울 왕자라 그래요. 거울 왕자. 왜요? 예. 거울. 그 날마다 제가 거울을 보고 마인드 컨트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한테 특히 중요한 그 환자 주변에 친지나 가족분들한테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환자의 외모부터 잘 가꿔야 됩니다. 옷도 밝은 것을 입히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가능하다면은 얼굴에 좀 마사지 좀 해드리고 저 미용실이나 임미용실에 가서 잘 얼굴을 가꿔드리면은 거울을 보게 되면은 우중충하면은 자꾸 자괴감에 빠집니다. 근데 자기 얼굴이 밝아진 걸 보면은 좀 긍정적 사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울 보고 늘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저 산전, 수전, 공중전, 심지어는 네티전까지 다 겪었는데 그냥 암 같은 거 못 이기겠어? 예. 그 70년을 네가 버텨왔는데 야, 한 번 더 버텨. 이러고 거울 보고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 얘기하고 그 메시지를 이제 다른 암 환자들 그리고 저를 사랑해 준 독자들한테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상우 씨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이배수 선생님의 그 정신 있잖아요. 버티기 정신. 네. 예. 그렇죠. 버티기 정보 정신. 예. 아무튼 버티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예. 말씀하세요, 선생님. 그렇게 격려한 다음에 제가 제 얼굴 보고 격려한 다음에 반드시 마지막에 한마디 하죠. 구호, 존버. 열심히 버티자 뭐 이런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네. 아니 정말 그 덕분에 선생님 그 SNS를 이렇게 따라서 글 읽고 하는 독자가 한 199만 명? 예, 200만 명 가까이. 예. 그분들이 얼마나 용기를 얻었을까? 또 그분들이 또 선생님을 얼마나 많이 응원했을까 싶어요. 예, 그 주변에 이제 가족들 암 환자가 있는 가족들이 어머니가 그걸 보고 그 희망과 용기를 얻으셨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이러는 글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 이제 또 병원에서 만나는 특히 병원에서 만나는 환자들 20대들이 요즘은 또 암 환자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 이렇게 모자 벗으면은 머리 다 빠진 거 보여주시면서 선생님 저도 암 동지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악수하고 서로 격려하고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함께 극복해가지고 나중에 술 한잔 하자. 이러시니 그 작년 유무형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만 13세 이상 성인 남녀 1,7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소설가로 이혜수 선생님이 당당히 선정이 되셨고요. 20대, 30대, 40대, 50대 세대 불문 골고루 지지를 얻으셨더라고요. 부끄럽습니다. 아, 물론 좋은 책도 큰 역할을 했지만 그 SNS를 통해서 이렇게 소통을 하신 것도 이런 독자층하고 그럼요. 계속 그 공감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한 거겠죠. 예, 그렇죠. 예, 그 일단은 뭐 팔로워 수가 이제 민간인으로서는 제일 많은 편입니다. 저도 그러니까 팔로워예요. 저도 팔로워. 예. 아니 근데 지금이야 이 소통의 아이콘이시지만 그 전에는 은둔 맞습니다. 폐쇄 이런 거에 또 아이콘이기도 하셨잖아요. 네, 글은 어쨌든 뭐 불로소득이나 무통분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은 다 그렇습니다만은 고통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거든요. 그 한간에 이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술하면 가난해야 한다. 그리고 고통을 겪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고통 중에는 예술 안 나옵니다. 고통 끝에 나오는 것이죠.
예. 그 고통스러운데 뭐 그렇죠. 고통을 헤어나기가 더 급급하죠. 그런데 이제 좀 더한 고통, 이것은 체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예술가들은 의례 그냥 네. 의무처럼 간직하고 살아가거든요. 네. 근데 상당히 오래도록 집사람이 우울증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새빵살이 한 13년 했고 아이들도 주인집 아이들이 야 이거 니네 집이야 그럼 꼼짝 못합니다. 기가 팍 죽어버리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운명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운명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지금의 현재의 나를 다 버리자. 다 버리고 지우고 다시 출발하자. 그래서 이제 집사람 보고 내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아주 자유분방한 성격이니까 난 나를 통제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글을 한번 쓰고 싶다. 그래서 혹시 지필실에 철문을 치면 어떨까 이랬더니 그 이야기 유명하잖아요. 예, 그날로 그 말 떨어지기가 바쁘게 시내 나가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춘천 교도소 철문 납품업자한테 철문을 그대로 주문했어요. 그러니까 감옥 정말요? 철문하고 똑같이 정말 사모님의 추진력은 대단하십니다. 막강합니다. 그 지금도 제가 꼼짝 못하는 이유가 그런 이제 추진력, 결단력, 뭐 그리고 특히 글 쓰는데 관계한 뭐 요즘 컴퓨터가 좀 버벅거려. 그러면 아침 딱 눈 뜨면은 새 컴퓨터가 딱 책상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꼼짝을 못합니다. 진짜 저는 그 마음을 되게 많이 이해하는 게요. 저희 남편은 시인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 철문을 했다는 기사를 딱 보더니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책상을 탁 치더니 그래 바로 이거야. 철문? 나도 이거 하나만 만들어줘.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저 번호 알려달라 그래서 바로 바꿔. 아니 여기는 안 돼. 애를 볼 사람이 없어. 그렇죠, 맞아요. 아니 근데 그 철문이라는 선생님이 야. 스스로를 가두신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럼 사모님께서 일조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 똑같이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속칭 뺑기통이라고 화장실도 안에 나중에 이제 설치를 하고 식구통이라고 하는 그 이제 음식 예, 넣어주는 네. 통도 똑같아요. 세상에. 그냥 감옥 생활을 하셨네요. 감옥 그렇죠. 생활. 아니 그 안에 계셔 보니까 어떠세요? 글 쓰는 게 더 좋으셨나요? 아니 원래 그래서 뭐 글 쓰는 일이 원고지가 글 감옥이라고는 하지만 예. 실제 감옥에 계셨던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참담하죠. 암담합니다. 암담한데 제가 그때 한마디 했습니다. 세상은 지금 나를 보고 세상이 나를 가둔 줄 알지만 알고 보면 내가 세상을 가둔 것이다. 아 멋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글 쓰는 그 후배들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누에의 한사리를 봐라. 누에의 한사리. 노예 한 사람. 그러니까 누에는 그 고치 속에 갇혔을 때 예. 절대 고독 속에 빠진다. 그렇죠. 예, 물론 자기 스스로 실을 뽑아서 고치를 만들기는 하지만은 캄캄한 그 고치 속에서 혼자서 그것도 온몸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옴짝달싹도 못하는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는데 이것을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에 따라서 날개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날고 싶다면은 그러니까 의식의 날개를 가지고 싶다면은 반드시 절대 고독의 참맛을 알아야 한다. 그 저는 선생님께 진짜 궁금하고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선생님의 글들을 보면 천철살인이라고 하죠. 정말 어떻게 발상의 전환을 하실까? 선생님 연세도 적지 않으신데 예. 젊은이들보다 훨씬 참신하게 발상의 전환을 하시거든요. 지금 말씀들이 다 그래요. 그게 훈련의 결과입니까? 사고의 결과입니까? 그게 이제 그 일방통행은 소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소통이 되려고 그러면 양쪽이 다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소통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첫째 이제 언어의 가장 기본 단위는 낱말입니다. 낱말. 예, 낱말이고 그 낱말의 참 맛을 느끼려면은 사실은 만물을 그 내 것화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려면은 내가 먼저 열려 있어야 되고 세상에 사실은 안 열려 있는 사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나만 닫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여는 순간에 만물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사물하고. 그 이제 뭐 기둥을 딱 보고 안고 싶지 이러고 물어보기도 하고. 아, 서 있으니까 기도는. 예. 그리고 허수아비 이렇게 보면은 너 관절을 달아주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 아. 이렇게 자꾸 묻고 대답하고 하는 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선생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제 글을 잘 쓰고 싶어하고 말을 잘 하고 싶어하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사물을 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일단 사랑하지 않으면은 아. 그 대화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간다. 근데 어떤 것이 행복한가? 내가 수많은 것들을 사랑할 수 있을 때 행복하고 수많은 것이 나를 사랑해 줄 때 행복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아름답지 않은 것은 사랑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그 구절을 읽고 실망했습니다. 왜요? 저는 좀 못생긴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유, 무슨 야, 말씀이요. 이거 사랑받기 힘들겠구나 이랬는데 놀랍게도 그 뒤에 구절 예. 아름다우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외형적인 아름다움이고 하나는 내면적인 아름다움. 외형적인 아름다움은 시간에 자유롭지 못해서 시간이 오래 흐르면은 변하고. 퇴락하거나 변질된다. 그렇죠. 그러나 내면적인 아름다움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변질되지 변하지 않는다. 않는다. 예. 아, 정말 그래서 좋은 말씀입니다. 사랑은 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가슴을 열고 많은 것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꾸준히 실천하면은 저절로 좋은 글이 나옵니다. 선생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정말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네티전이라고 표현하실 예, 정도로 예. 정말 수많은 공격을 받으셨잖아요. 예, 예. 어떻게 그걸 다 버텨내셨습니까? 처음부터 사실은 그 이제 애정을 가지고 대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는 젊은이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 정상이라고 보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치료의 기회를 주는 의미로 공권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과감하게. 그래서 무조건 용서만이 능사가 아니고 무조건 품는 것만이 사랑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스스로의 인생 중에서 그 젊음을 잘못 낭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애정의 일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공권력을 빌립니다. 예. 법적 대응을 하시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함과 그 자상함, 따스함이 공존하는 것이 바로 아니, 사랑이다 그렇죠. 이런 말씀. 예, 예. 그러니까 말이나 소나 다 당근으로 다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노래해서 얼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채찍을 휘둘러서 또 강권을 발동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변 선생님 예. 아침마당 나오셨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점들 저희가 질문을 받아봤는데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돌직구 질문, 티벗으로 여러분이 주신 질문 중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때 가장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여쭤봤습니다. 그때 사실은 후회를 할 때는 있어도 통틀어서 생각하기에는 별로 후회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는 없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라는 것이. 그 이왕 지나가 버렸으면은 이제 후회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회라기보다도 마치 그 바둑 기사가 복기를 하듯이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고 그것을 한탄하거나 탄식하지는 저는 않습니다. 그 가급적이면 이게 소설 속에서 무슨 의미로 쓰여질 수 있을까라고 그 써먹을 생각부터 하죠. 그 가급적이면 이것도 소설의 소재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거리를 두고 예, 바라보시는. 후회는 상당히 젊었을 때 많이 해버렸고 예. 이제 좀 나이 들어서 40 이후부터는 후회 없는 삶을 살자. 그러니까 열심히만 살면은 그것으로 됐다. 후회는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해서 너무나 치열했기 때문에 그 치열한 삶으로 저는 거의 만족하고 삽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제가 쓸 그 책의 제목이 얼마 전에 결정했습니다. 네. 자뻑은 나의 힘. 젊은 야, 사람들 말로 기대되는데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자. 보겠습니다. 이효혜 선생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자신의 기사에 댓글이나 추천을 누른 적이 있나요? 이런 게 또 궁금하신 모양입니다. 댓글은 단 적이 있습니다. 아, 정말요? 예. 선생님이라고 그러니까 밝히시고요. 거의 부정적인 경우 오해를 너무 빗나간 오해를 해가지고 아주 부정적인 그런 내용을 담았을 경우에는 제가 수정해 줍니다. 네. 잘못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게 팩트가 이렇고 이렇습니다라고 네네. 밝힙니다. 근데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추천 이런 건 안 누르. 저는 그 측근에 문화생들이 그럽니다. 영혼 없는 좋아요라고 그러는데 거의 다 좋아요를 눌러드립니다. 거의 다. 그 미운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선생님 그 관련 글뿐만 아니라 댓글을 다신 분들한테도 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 제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려 그러면은 예. 사실은 그 저한테 좋아요를 눌러준 분들은 대개 그 1000명 이상씩이 되기 때문에 그거 다 하다 못 하시죠. 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곤란하고요. 선생님이 보시는 글에. 예. 그래서 다른 그 이제 내용에 예. 올리시면 새로 올리시면 제 거에다가 올리신 거는 제가 좋아요를 안 눌러드리고 예. 딴 데 제가 찾아가서 예. 좋아요를 눌러드립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선생님. 이제 또 저희 방송 마치고 화천 감성마을로 가셔야죠. 예. 예, 정말 이렇게 먼 길 정말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선생님 투병 중이시라 걱정을 좀 했었는데 오늘 뵙고 나니까 정말 건강해 보이시죠? 네. 저희도 안심이 감사합니다. 되고 새 작품 아까 말씀하신 제목이든 아니든 예. 새 작품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이효 선생님 더욱 건강하시라고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십시오.